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이제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과연 부동산 경기는 어떨까? 특히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예상은 또 상승한다, 또 하락한다. 많은 언론, 또 전문가별로 약간 엇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예측, 전망은 예측과 전망에 불과하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경매 재테크를 통해서 여전히 가격 리스크, 그래서 최대한 싸게 낙찰을 받아야만 한다. 특히 뭐 아파트가 됐던 오피스텔이 되었던 모든 부동산은 현재의 가격 대비 한 10에서 20, 30% 정도 싸게 낙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차후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자생력이 중요합니다. 권리 분석도 스스로 할 수 있고 명도도 스스로 할 수 있고 현장 분석, 즉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도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보다 자생력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셋값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인천의 오피스텔 3건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특히 감정가 대비 30%까지 떨어진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봤었을 때는 특별히 물건 분석, 권리 분석상에 하자는 없어 보이는데 직접 가서 체크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준비한 자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셋값으로 낙찰 가능한 인천의 오피스텔 3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매매 차익을 거두는 부동산은 아닙니다. 과거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오피스텔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임대 수익을 거두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피스텔을 매수하거나 또 경매로 낙찰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는 임대 수요가 얼마나 많으냐 여부, 또 임대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연 연 몇 퍼센트가 좋을까? 이를테면 과거 기준금리가 한 1%대다. 그래서 예금이자가 한 2.5%대다. 그랬을 때 임대 수익 연 이를테면 3.5, 4% 괜찮다 이럴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기준금리가 3.5%다. 그래서 예금 이자가 4.5%다. 그렇다면 임대 수익률은 연 한 5.5%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잘 이해하기를 기대하고요. 항상 이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세를 줄 때는 기본적으로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길 바라고요. 공실이 안 나는 오피스텔 바로바로 나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역세권, 그것도 초역세권, 걸어서 이를테면 1, 2분 거리 굉장히 매력적이다. 주위에 일자리가 많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볼륨, 이를테면 못해도 한 300호실, 500호실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1군 브랜드라고 한다면 더욱 좋겠다. 더불어서 신축이라면 더욱 좋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엔드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랜드마크격 오피스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강의 광고 간단히 2개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 6일 토요일 제2기 경매 낙찰반을 개강합니다. 경매 추천 물건과 입찰 절차, 그 다음에 권리 분석과 임대차 보호법, 명도 요령과 물건 분석, 그리고 서울 마포구 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강생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 용산학원에서 진행하는 요 강의 때 한번 뵙기를 기대합니다. 자, 더불어서 다가오는 12월 27일 저희 1년 투자 클럽반 용산학원에서 역시 그래서 1년 동안 기본적으로 이제 경매를 위주로 덤으로 주식, MPL, 온비드 공매, 세관 공매, 법률, 상시까지.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물건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경매 상식 간단하게 하나, 개별 매각 시 명도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자, 만약에 여러분 A가 B한테 판결을 받았다. 근데 B가 같은 오피스텔에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이렇게 5개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가지고 요걸 이제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사건 번호가 이를테면 2023 타경 195번.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통상 개별 매각하거든요. 그래서 물건 번호 1번, 물건 번호 2번, 물건 번호 3번, 물건 번호 4번,
물건번호 5번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개별 매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별 매각일 때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해야 되느냐.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 물건번호 1번, 물건번호 2번, 물건번호 3번, 물건번호 4번, 물건번호 5번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101호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 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가 만약에 요거를 낙찰받는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낙찰받고 돈 내고 곧바로 명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건은 낙찰자가 언제 명도할 수 있냐? 요거 5개 모두 낙찰이 되고 또 모두 잔금이 완료되면, 그래서 배당기일이 지나가야만 물건번호 1번 같은 경우에는 명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면에 여러분 물건번호 3번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낙찰자가 돈 내고 곧바로 인도매님 결정받아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 오피스텔 3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피스텔은요. 미추홀구 숭이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미추홀구 숭이동의 오피스텔 인천지방법원 경매 1개가 담당이고요. 사건 번호 2023 타경 515704 양가로 1번 물건번호. 자, 미추홀구 숭이동의 더 휴 팰리스. 자, 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감정가가 3억 2,300인데 여러 번 유찰돼서 1억 1천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일단 직관적으로는 굉장히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청구금액은 2억 5천만 원. 인천 수협이 채무자 김모 씨한테 받아야 될 돈이 한 2억 5천만 원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고요. 현재 등기부에 기재된 빚의 합계액은 1천만 원. 전용 면적이 21.77평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애들 한두 명 데리고 살기에도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 오피스텔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2024년 1월 17일 날 인천지방법원에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오피스텔은 2020년산이에요. 3년 차니까 새 오피스텔. 18층 중에 12층. 좋죠? 전용 21.77. 오피스텔은 원래 뭐 대지권 거의 없는 거니까. 자,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인천 수협의 2022년 2월 8일자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특별히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그러면 통상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자, 항상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입지가 중요하죠. 특히 초역세권 좋을 것 같은데 1호선 도원역에서 도보로 한 6, 7분 거리, 이런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점 체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로 정리하는 거죠. 자,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다는 것은 떠안을 선순위 임차인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만 제대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일단 이 오피스텔에 대한 시세는 현장에 가서 중개사무소 한 3군데 들러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좀 국토부 실거래가에 요 같은 오피스텔의 매매 사례는 없어서 요 부분은 이제 생략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자가 중개사무소에 가서 시세, 월세, 임대 수요, 임대료 수준 체크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피스텔은요. 서구 청라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청라동의 오피스텔 인천지방법원 경매 18개 담당 2023 타경 505639 물건번호 1번 청라 풍림 엑슬루타워입니다. 15층에 위치한 오피스텔. 감정가는 2억 7,900, 한 번 떨어진 1억 9,530만 원은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청구금액 5,1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등기채권액은 6,900만 원 정도. 자, 건물의 전용 면적은 역시 21.22평. 아까와 좀 비슷하네요. 그죠? 충분히 뭐 주거용으로 써도 문제가 없고 사무실로 써도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인다. 요거는 2024년 1월 9일자 역시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인천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청라에 가시면 커넬A 중간쯤에 가장 높은 빌딩 한 3개 동, 4개 동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청라 풍림 엑슬루타워입니다. 자, 청라 풍림 엑슬루타워 일단 2012년산. 그러면 11년 차. 뭐 괜찮죠, 여러분? 47층 중에 15층. 뭐 괜찮고 전용 20일. 나쁘지 않다.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15년 12월 16일자 근저당권. 여기 이제 임차인이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차인이 배당료로는 또 적법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먼저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양수를 했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뭐 낙찰을 받을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번 최저가는 일단 전세 보증금보다도 싸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이제 현장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치는 청라 풍림 엑슬루타워. 이제 커넬웨이가 곧바로 가깝게 있고 또 바로 옆에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강점. 다만 청라는 아쉽게도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지하철역은 인천 2호선 가정역에서 마을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이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역시 마을버스를 타든지 그렇게 이동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기준권리 2015년 12월 16일자 근저당권. 우리는 항상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신고 날짜 느리죠? 그러면 후순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점. 커멘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일단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각자가 스스로가 권리 분석, 물건 분석 꼼꼼하게 해보기를 기대하고요. 자, 아까 이 오피스텔이 전용이 한 71제곱미터 되는 건데 2023년도에 전용 43.76과 89.04만 매매 사례가 있었습니다. 43.76은 1억 5,800, 그 다음에 89.04는 한 3억 6천만 원. 따라서 뭐 이번 71제곱미터니까 시세는 거의 어바웃 뭐 한 2억 한 5천 될까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어쨌거나 현장에 중개사무소 한 3군데를 들러서 확인을 해봐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마지막 세 번째 오피스텔은요, 부평구 부평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부평동의 오피스텔 인천지방법원 경매 26개가 담당 2023타경 7067 물건번호 1번 부평동의 부평 현대 더 로프트 전용이 7.04. 뭐 혼자 살기는 딱 좋네요. 그죠? 자, 감정평가액 9,300만 원. 한 번 떨어진 6,510만 원은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가서 체크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청구 금액과 등기 채권액을 보니까 경매가 취하되기는 또는 취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입찰은 2024년 1월 18일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일단 깔끔해 보입니다. 그래도 현장 가서 체크를 해야 된다. 자, 이 오피스텔은 2008년산. 그러면 한 15년 된 거죠? 괜찮다. 15층 중에 15층, 탑층 또 괜찮고 전용 7평 정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는 우리은행 2020년 10월 30일자 근저당권. 낙찰되면 소멸주의에서 다 소멸을 하는 거고요.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통상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위치는 인천 1호선, 그 다음에 1호선 부평역에서 도보로 뭐 이 정도면은 한 3분 거리. 위치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다만 이제 지상철 옆이라 소리 또는 소음 어떨지는 현장 가서 꼭 체크를 해야만 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 분석은 항상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2020년 10월 30일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인액 없고 커멘트 없고 오피스텔 주거용 외벽에 배기 표시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현장 가서 체크를 잘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셋값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인천의 오피스텔 3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직접 가서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점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현장에 갈 때는 그냥 막연히 가기보다는 집에서 체크리스트 일정 부분 짜깁기 하고 현장 가서 마지막 짜깁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나는 이 오피스텔이 좋다, 나쁘다. 그래서 좋다면 얼마 정도의 입찰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임장 자주 많이 하길 기대하고요. 특히 중개사무소 한 두세 군데 들러서 그 지역의 분위기도 함께 확인하는 것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관리사무소에 가서 뭐 체납관리비, 관리비, 뭐 주차대수 이런 것들도 꼭 확인하기를 기대합니다.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경매는 유튜브 경매 탈탈탈